안녕하세요. 콜라이즈입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돕는 자막기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편은 자막기 프로그램 사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루먼텍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이즈 CGE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짧게 이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개발사는 아니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안내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막기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is CGER, is라고 적힌 보라색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막기 프로그램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무채색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구성부터 알아야겠죠? 프로그램 화면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요 공간, 작업 공간, 송출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은 개요 공간과 송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제일 처음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작업 공간 제일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 제일 마지막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편집화면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격자 무늬 배경색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뒤에 있는 작업 화면을 어떤 패턴으로 할지, 색상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배경색 패턴으로 해서 색상을 지정해도 좋고 격자 무늬로 해서 크기를 조정해도 좋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을 때 배경색 패턴의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가도 좋지만 실제로 카메라와 연동이 된다면 색상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격자 무늬로 진행을 합니다. 또한 격자 크기는 여기 숫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휠을 돌리면 크기 조정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5에서 10% 사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안전 영역입니다. 이거는 작업 화면에 보시면 살짝 하얀색의 하얀색의 얇은 선이 보이시죠? PPT를 만들건 한글 파일을 만들건 제일 가쪽에 위아래로 여백의 공간을 놔두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선을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이 없어도 되고 중앙선을 없애도 되고 다만 안전 영역과 중앙선이 있을 경우에 작업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백은 여기 숫자 5%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5% 이하로 맞추고 있고요. 3%까지 가면 너무 많이 적기 때문에 4%에서 5%를 추천드립니다. 선 색상 또한 지정 가능하며 옆에 있는 숫자에 또 마우스를 올리고 돌리면 색상의 밝기 또한 조정 가능합니다. 저희는 50%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전체 화면의 부분을 체크를 하면 처음에 실행될 때부터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작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체크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뷰 비디오 보기는 영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지금은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지만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물음표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어떤 영상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디오로 보이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리뷰 비디오 멈춘 채로 불러오기가 같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영상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멈춘 채로 시작 이미지로만 뜨여 있을 수 있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작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와서 성경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지 이 위쪽에 있는 성경과 찬송 부분의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성경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간은 이렇게 파란색 세로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개요 공간과 작업 공간 사이 세로줄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 모양이 바뀌면서 클릭하여 드래그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예배 준비를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과 송출 공간에도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세로줄은 마우스를 올려도 커서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커넥터 부분을 클릭하면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작업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놨다가 실제로 송출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내서 보게 됩니다. 개요 공간부터 설명합니다. 개요 공간의 제일 위에는 4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일 열기, 저장, 새로 저장, 닫기. 그리고 그 밑에는 파일 목록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PPT에는 없는 항목이죠. 그리고 그 파일 목록 밑에는 PPT의 왼쪽에 있는 공간, 페이지들이 나눠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두 공간은 파란색 가로줄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이 필요한 이유는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을 열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기의 제일 큰 메리트는 PPT와 달리 여러 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찬양이나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다른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PPT는 PPT 화면을 내린 다음에 찬양 PPT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막기의 경우에는 예배 PPT를 계속 넘기다가 찬송이 다른 거다 할 경우 열기로 찬양 페이지를 바로 열어서 여기서 원클릭으로 클릭한 후 바로 이 페이지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원클릭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대기 화면에 이미지가 송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막기의 제일 큰 메리트는 어느 페이지든 어느 파일에 있는 내용이든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내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 목록에 있는 내용들은 원클릭으로 왔다 갔다 하고 클릭 후 드래그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꾼 후 엔터를 누르면 이름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페이지 공간입니다. PPT의 왼쪽에 있는 수많은 페이지들을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옮기는 것 또한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일 1에 있는 1-1을 2번 파일에 옮기고 싶을 때 PPT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같이 자막기의 경우에는 파일 1을 파일 1-1을 컨트롤 C 한 다음 2번을 클릭한 후 여기다가 바로 컨트롤 V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하기 때문에 자막기에서는 큰 효과와 그리고 예배 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출 공간입니다. 전체 화면 중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이 화면이 교회에서 보시던 화면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 제 노트북은 연결되어 있는 송출 자막기가 없으며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초록색은 대기 화면입니다. 스크린으로 송출되기 전에 어떤 페이지가 나가는지 확인 가능한 곳입니다. 그 밑에는 송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컷, 믹스, 다운, 업, 라이트, 레프트. 저희는 예배 중에 컷과 믹스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시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쓰긴 하지만 크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과 교회 컴퓨터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효과 밑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는 효과를 얼마만큼 지속되어 내보낼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0.5초, 1초, 1.5초. 저희 같은 경우에는 0.5초 또는 1초를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숫자 옆에는 아마 이렇게 열쇠 모양이 조금 크게 있을 건데요. 이 열쇠는 대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스크린으로 내보내지 않을 때, 강제로 내보내지 않을 때 막는 겁니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화면을 또는 이제 글씨를 수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 가지 송출 방법 중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송출 방법 중 내가 잘못하다가 갑자기 송출을 하게 되면 실제 예배 중에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이미지 작업을 한다든지 글씨를 수정할 경우에는 꼭 잠그고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열쇠를 꼭 풀어서 다음 화면으로 언제든 넘길 수 있도록 대기하셔야 합니다. 제일 밑에는 송출 화면입니다. 스크린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이 어떤 건지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화면 위에는 로고, 자막 취소, 모드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고는 말 그대로 로고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때 나오겠지만 로고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만 띄었다가 뺐다가 띄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으며 자막 또한 송출해 놨다가 자막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로고와 자막을 동시에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는 끝에 보이는 모두 취소를 누를 경우 다 취소됩니다. 예배를 지금까지 1년 동안 들어봤지만 모두 취소를 누를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실행 아이콘과 같이 생성된 폴더는 한 폴더 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예배 파일을 옮기는 걸 안내해 드릴 때 날짜와 예배 이름이 적힌 폴더를 통째로 옮기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막기는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성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자막기 내부에서 스스로 이미지를 다운시키고 영상도 자막기 내부용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저장을 한 게 같은 이름의 폴더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지들이 다 물음표 또는 이미지 없음으로 뜹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이콘만 바탕화면으로 옮긴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트북으로 작업 시에는 꼭 전원선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컴퓨터는 실제 데스크탑이지만 실제로 예배 자막기를 작업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입니다. 교회에서 컴퓨터 데스크탑을 각각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성이 용이한 노트북을 구매를 하였고 그 노트북으로 초반에 작업을 할 때 1시간, 2시간
길게는 정말 3시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세 번 정도 작업한 후에 찾았는데 노트북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저전력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데스크탑처럼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만들어줘야지 자막기 프로그램도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전원선을 연결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 자막기 사용법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